네, 그러면 이제 1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뮤니티 프로퍼티 과목이었죠. 그래서 일단 저희가 문제를 바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 과목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실 커뮤니티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결혼 전 또는 혼인 중간에 아니면은 혼인이 관계가 다 맞춰진 후에 여러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일방이 사망을 하면서 혼인 관계가 종료되게 되면 그 시점에 이제 그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했던 재산을 어떤 걸 개인 자산이라고 보고 어떤 걸 공동 자산이라고 보고 어떤 식으로 분할할 것인가를 묻는 모든 문제가 다 비슷한 패턴입니다. 다만 단 한 가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들은 부부가 커플이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플러스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묻는 문제가 있고 아니면 다른 한 가지는 마이너스 재산, 채무, 남아있는 빚을 어떤 식으로 청산할 것인가에 대한 그 두 가지 정도가 좀 유일하게 다른 거라고 할 수 있고 근데 보통은 한 문제 안에서 자산도 나누고 빚도 나누고 좀 여러 관계가 좀 섞여서 나오는 편이죠. 하지만 일반적인 문제의 형태는 모두 굉장히 수월하기 때문에 문제를 처음 받아보셨을 때 아, 이 과목이 커뮤니티 프로퍼티구나 라고 아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유형입니다. 아니면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혼인 중에 각자 다 재산을 잘 벌어놓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내 재산 전부를 또는 상당한 부분을 주는 유언을 하면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커뮤니티 프로퍼티랑 그 다음에 will and trust의 크로스오버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지금 크로스오버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훈련을 많이 해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커뮤니티 프로퍼티 과목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재산은 혼인 전에 취득한 거구나, 혼인 중간에 취득한 거구나를 만약에 이제 메모가 가능하시다면 저는 좀 에셋을 하나씩 써가시면서 언제 취득한 건지 이런 거를 간단히 표시해 가시면서 하시기를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여기 지금 제가 보면은 1번부터 5번까지를 써놨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보통 커뮤니티 프로퍼티의 한 재산에 어떻게 나중에 처분돼야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 원천이 자금의 원천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and timing 언제 취득했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 전, 중, 후 중 어디에 있었는지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원천과 타이밍을 합쳐서 그러면은 프리즘션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부모님한테 기프트로 받은 거고 그 다음에 타이밍은 결혼 전에 받은 거다라고 한다면 이거에 따른 프리즘션은 저희가 제일 먼저 이제 항상 커뮤니티 프로퍼티 에세이를 쓰실 때 맨 위에 제너럴 룰을 먼저 쓰고 시작하실 건데요. 그거에 따라서 프리즘션을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전에 기프트로 받은 거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대원칙은 separate property다 라고 해서 먼저 프리즘션이 separate property라는 거를 쓰고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 기간 동안 각 당사자들이 여러 가지 액션, 행동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SP, separate property였는데 뭔가의 뭐 그런 캐릭터를 바꾸는 그런 행동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트랜스미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면 그러면 SP가 CP로 바뀌게 되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찾아내서 저희가 체크를 계속 따라가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Special Classification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있으면 앞에서 저희가 봤던 이 Presumption이 바뀌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일방이 상대방의 학비를 전액 지원해 줬다거나 아니면은 부부가 같이 뭔가 사업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퇴직하면서 일방이 퇴직금을 받았다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반적인 프리즘션 외에 따로 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바뀌는지를 보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 이제 서로 갈라설 때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가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표 이슈들 이제 저희가 딱 받으면 문제를 딱 받으면 15분 안에 아웃라인을 쓰기 위해서 이런 목차가 나만의 목차가 이렇게 착착착착 다 그려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relationship 먼저 봐야겠죠. 이 두 명이
정말 결혼을 했다고 나와 있는지, 결혼을 했다면 뭐 캘리포니아에서 했는지 아니면 타주에서 했는지, 예를 들어서 뭐 타주에서 결혼을 한 커플 같은 경우에는 뭐 quasi community property 이렇게 해서 이런 이슈를 또 하나 써주셔야 되니까 그런 것도 찾으셔야 될 거고, 아니면은 결혼은 안 했고 그냥 동거만 하고 있는 경우도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unmarried cohabitants, 그러면은 결혼은 안 하고 그냥 동거인으로 살고 있을 때는 요거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가 커뮤니티 프로퍼티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커뮤니티 프로퍼티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냥 컨트랙, 그냥 계약법상의 그런 룰을 적용해 주셔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또 putative spouse, 나는 유효한 법률혼을 했다고 지금 믿고 결혼 생활을 해왔는데 알고 보니까 상대방이 뭐 이혼 절차, 전혼해서 이혼 절차가 완료가 안 된 상태였던가, 뭔가의 이유로 해서 뭐 중혼으로 인해서 무효라던가, 그래서 내가 알고 보니까 나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 혼인관계 중이라고 믿었는데, 진실로 믿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또 처리되는 이런 relationship에서 일단 이슈를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title, 누구 명의로 해놨는지, 그러면 이게 이 뭔가 지금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지 이 부분을 또 생각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까 자금이 섞였어요. 뭐 너 거를 사는데 내 돈도 넣고, 뭐 아니면 집을 뭐 임프루브먼트 하는데 뭐 너가 뭐 일부 비용을 내고 나머지 비용을 내가 내서 우리 둘의 돈을 합쳐가지고 뭔가 임프루브먼트가 됐다. 이럴 때는 저희가 이제 트레이싱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measurement and control 해가지고 보통 부부 두 남편과 아내가 equal rights, 같은 권한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사례에서 문제되는 fiduciary duties, 그 다음에 서로한테 굉장히 선의로 뭐 숨기는 거 없이 속이는 거 없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관리하고 컨트롤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겠죠. 그 다음에 altering the character. 자, 어글먼트로 인해서 그 SPCP 이런 캐릭터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premarital agreement, 결혼하기 전에 혼전 계약서 쓴다면 그런 영향을 받지 않겠죠. 또는 아니면 transmutation. 우리가 writing으로 인해서 이게 원래 SP인데 우리 CP로 하자, 이렇게 또 성격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위에서 말씀드렸던 special classification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채무가 나오는 경우 이게 이제 렌더, 돈을 빌려준 사람의 의도가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이게 뭐 도박빚인지 아니면 뭐 우리가 생활비를 위해서 대출한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논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 답안지를 쓸 때 이렇게 하나, 예를 들어서 A, B, C, D 5개의 자산이나 채무가 나왔을 때 보통 source, presumption, action, disposition 이렇게 4개를 다 구분해서 자산 하나하나마다 이거의 source는 뭐고, 그렇기 때문에 presumption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액션을 했는데 그 다음에 뭐 이거에 대한 스페셜 룰이 있고,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4-5개씩 써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쉬운 거는, 좋은 점은 뭔가를 빼먹을 위험은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시간이, 내가 급하다, 아니면 내가 타자가 느리다, 아니면은 뭔가 내가 이거를 하나하나 다 결론을 내는 게 조금 압박이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한 문제당 목차를 이렇게 자세하게 나누실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그냥 핵심적인 이슈만 써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한 가지 방법으로는 이제 보통 캘바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한 문항이고, 특히나 이제 1, 2, 3번을 한 번에 보시는데 항상 3번에 대부분은 굉장히 resource라고 하죠. 저희가 정말 경주마 같이 앞만 보고 달려야 되는, 굉장히 써야 될 게 많은 거를 보통 3번에 많이 넣어놓습니다. 뭐 evidence나 이런 거는 hearsay 나오면은 정신없이 써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뭐 이번 24년 2월 시험 같은 경우는 3번 문제에 PR 과목 나왔는데 굉장히 duty에 대해서 쓸 말이 많은,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에 1시간이라는 거를 단 1분도 넘기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미국 학생들도 주로 쓰는 형태가 뭐냐면 앞부분에 굉장히 공을 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5개를 써야 된다고 한다면 앞에 한 2-3개 정도는 source, presumption, action, disposition 해가지고 굉장히 공을 들여서 자세하게 쓰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는 앞에 이렇게 썼다고 해서 꼭 뒷부분도 똑같이 써야지만 배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뒷부분에는 정말 핵심이 되는 부분만 쓰고, 그다음에 뭐 위에서 썼던 애널리시스를 좀 끌어다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도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문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예 Call of the Question을 제일 앞에다가 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하나도 보지 않은 상태로 먼저 문제만 파악을 하면서 이 문제에서 저희가 어떤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지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What are Henry's and Wendy's? 자, 보통 캘리포니아 바의 특징인데요. husband한테는 항상 H로 시작하는 이름을 주고 그다음에 아내한테는 와이프한테는 항상 W로 시작하는 이름을 줍니다. 그래서 딱 What are Henry's and Wendy's까지만 봐도 기출문제를 많이 푸셨던 분이라면 이거 husband and wife면은 뭐 community property 문제나 이런 거를 바로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will and trust다. 그럼 항상 뭐 테스테이터의 시작은 뭐 테디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또 T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도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각각의 근데 여기서는 너무 대놓고 주고 있죠. 각각의 right과 liability를 한번 적어봐라 라고 해서 딱 이것만 보셔도 community property라는 거를 아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서 문제가 4개가 있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분 중에서 15분은 아웃라인으로 쓰시고 그러면 45분 중에 4문제를 45분 동안 쓰셔야 된다면 한 문항을 쓰는데 평균 10분 정도를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20분을 똑같이 배분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제 내가 이거를 보면서 어떤 것들이 지금 총 4가지구나 라고 파악을 하시고 요거를 이렇게 뭐 동그라미를 쳐놓으신다거나 읽으시면서 아니면 앞에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그려가시면서 이 단락에 예를 들어서 엄청 긴 단락에는 1번 문제가 있고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한 두세 줄로 끝내버렸다 라고 한다면 사실 시험 출제위원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봐봐. 1번에 이렇게 팩트를 많이 넣어준다. 그러면 너의 할 일은 뭐겠어? 내가 많이 준 팩트를 최대한 갖다가 분석을 해야 될 테니까 1번에 대한 너의 답변도 길어야 될 거야. 그래야지만 여기에 지금 배점을 다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1번 긴 단락에 배점이 많이 책정돼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마지막 문제에는 한 2줄 정도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여기서 필수적인 것만 뽑아서 쓰고 여기서는 그렇게 애널리시스를 많이 안 해도 되겠구나 라는 이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고 그런 경우에 1번과 4번을 똑같이 10분씩 저희가 배당을 할 수는 없으니까 첫 번째 문제에 더 많은 공을 들이고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간단히 써도 그런 부분들은 채점자들이 다 이해를 해줍니다. 시간 안에 끝내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기 때문에 뭐 첫 번째로 공을 들였는데 뭐 4번을 뭐 굉장히 짧게 썼다고 해가지고 그걸 이유로 해서 합격이 안 되고 이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함께 전반적으로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사실관계의 비중이 나눠져 있는지를 내가 보면서 넘어가겠다라고 할 텐데 먼저 1번 더 하우스니까 그럼 집이면 real property잖아요. 그러면은 혹시 뭔가 크로스오버 될 게 있나? 집이면 real property면은 어떤 CP 과목에서 어떤 것들이 있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하시면서 지나가셔야겠죠. 그 다음에 the bank loan 그러면은 이거는 플러스 자산이 아니라 마이너스 재산이면은 언제 취득했는지도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누가 빌려줬는지도 중요하겠고 어떤 빌려주는 사람이 어떤 인텐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겠구나. 그 다음에 auto repair garage 이거는 요것만 봐서는 저희가 할 수 없죠. 뭔가 추론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이게 나왔을 때 아니면 이 어로랑 관련된 게 나왔을 때 한번 내가 주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예 와이프의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게 당연히 웬디스 인베스트먼트가 그럼 뭐 C핀지 S핀지를 묻겠고 그러면은 요거에 해당되는 것도 한번 살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당연히 C핀은 캘리포니아 과목이니까 당연히 캘리포니아 러에 따라서 하겠죠. 그러면 문제를 이렇게 파악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자, 먼저 제가 앞에 단락 번호를 붙여놨어요. 이 문제 자체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캘리포니아 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Past Exams and Selected Answers 해가지고 모범 답안이랑 같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프린트 하셔가지고 좀 크게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혹시나 그게 없으실 경우를 대비해서 여기 화면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문단부터 보시면 Henry and Wendy married in California in 2012. 2012년에
H와 W가 캘리포니아에서 결혼했다. 그러면 여기에는 더 이상 아까 얘기했잖아요. 에세이 인스트럭션에서 volunteer 해가지고 필요 없는 거를 하지 마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게 이런 거죠. 여기서 캘리포니아에서 메리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너무 어제 전날 쿼지 커뮤니티 프로퍼티를 공부해서 내가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도 그런 얘기는 해봤자 배점이 안 된다는 거죠. 캘리포니아에서 정상적으로 결혼을 했다고 했으니까 이 이슈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다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내가 시간이 너무 남으면 뭔가 다른 사실관계랑 추론을 해서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이미 남았다는 거는 내가 놓치고 있는 이슈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Henry got a job as an auto mechanic. 저희가 아까 문제 중에 뭐가 있었어요? 저희가 아까 보면은 auto repair garage가 3번에 있었죠. 그러면 이걸 내가 문제를 먼저 읽고 갔기 때문에 그럼 그거는 뭔가 남편이랑 더 관련된 자산이겠다. 저희가 이런 생각을 마음에 하면서 빠르게 읽으면서 저희가 딱 그걸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혼 후에 자동차 정비사 일을 잡았죠. 그러면 저희가 문제를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씩 중요한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뜯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 자체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지만 결혼을 한 이후에 내가 이 사람이 남편이 직업을 가졌네. 근데 그게 자동차 정비소네. 이거를 뭐를 갖다 쓸지를 내가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쓸 수 있을 만한 논점이 나오면 바로 갖다 써야 되겠다. 이런 좀 공격적인 마인드로 읽으셔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Wendy's aunt who owned the house free and clear of any mortgage. 자, 웬디의 고모는 아무 융자도 없고 그냥 완전하게 소유하고 있는 그런 집이 있었는데 gave it to Wendy. 이거를 웬디한테 줬어요. 그러면은 기프트죠. 증여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딱 보면서 그러면은 기프트니까 우리 제너럴 룰에 따르면은 이거는 웬디의 separate property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겠죠. 그 다음에 Wendy then added Henry on the title document to the house. 근데 웬디가 어떻게 했냐면 집에 그 소유권 문서에 그러니까 명의에 헨리를 같이 올려줬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원래는 웬디의 아까 SP였는데 그러면은 이 행위로 인해서 이게 그러면 CP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야 되겠죠. Wendy and Henry lived in the house. 그래서 둘이 같이 그 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Wendy then began singing with a local band. 그런데 갑자기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요 위까지. 자, 여기까지가 하우스에 대한 문제에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거겠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웬디가 그 후에 이제 지역 밴드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대요.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라고 봤더니 Some years later, Wendy and the band began traveling and performing across the state. 몇 년 후에 웬디가 그 밴드 사람들이랑 같이 여행을 하면서 across the state, 줄을 넘나들면서 공연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은 The band was profitable. 밴드는 장사가 잘 됐다는 거죠. 수익성이 있었고 And Wendy sent money home to Henry and stayed with him periodically. 그래서 돈이 잘 벌렸고 밴드로 인해서 웬디가 돈을 집으로 보내줬어요. 헨리한테 보내줬죠. 번 돈을. 그리고 헨리랑은 쭉 같이 산 게 아니라 아까 줄을 넘나들면서 공연을 많이 하러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쭉 같이 사는 건 아니고 그냥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만 집에 머물렀구나 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것까지 보고 왜 이 사실관계를 줬을까를 저희가 반대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떨어져 있다는 거, 같이 살지 않았다는 거, 이거를 뭐를 지금 쓰라고 자꾸 나한테 이 사실관계를 줬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거는 지금 떨어져 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세퍼레이션으로 볼 수 있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 사실관계를 줬다고 저희가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legal separation이 되기 위해서는 permanent legal separation이 되게 되면 그게 왜 중요하냐? 이제 혼인 관계가 끝나고 이게 permanent separation이 됐다고 치면 그 이후에 각자 버는 돈은 각자의 separate property가 되고 더 이상 이제 부부 공동의 재산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separation이 됐고 어떤 거를 separation으로 볼 수 있는지가 사실 굉장히 문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인데 요거에 대해서 쓰라고 이 1번 문항을 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permanent separation을 legal separation이 되려면 일단 요건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physical separation, 물리적으로 떨어져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no intent to reconcile, 다시 화해할 의도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communication of that intent to the other spouse, 다른 배우자한테 그 내 의도가 그거라는 거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요새는 사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따로만 살면 됐어요. 방만 사실 따로 떨어져서 살아도 이거를 physical separation이라고 봤거든요. 같은 지붕 아래 살아도. 그런데 요즘은 아예 다른 주소지에 머물 거를 요구합니다. 근데 요거까지는 사실 뭐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룰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럼 여기선 당연히 permanent legal separation이 하나의 문단 목차가 돼야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보면은 그럼 다음에 이제 permanent legal separation을 문제의 목차로 두고 그 다음에 룰을 쓰셔야겠죠. legal separation이 된 이후에는 이제 각자의 이제 그때 본 earning들은 각자의 separate property가 된다. 그 다음에 here 하고 이제 사안의 적용을 시작하겠죠. 자, 그럼 legal separation 되기 위해서 physical separation이 있는지 보면은 웬디가 집에 쭉 있지 않고 헨리랑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physical separation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면 뭐 주기적으로 와가지고 헨리랑 머물렀고 그 다음에 intent도 보면은 뭐 잘 지내요. 그러니까 내가 번 돈을 남편에게도 보내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의도 자체가 헤어지려는 의도였던 건 아니고 단순히 그냥 이 밴드 공연 때문에 일시적으로 머무른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legal separation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꼭 써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준 내용만 그럼 저희가 충분히 애널리시스를 잘 한 거예요. 왜 밴드라고 했을까? 그러면은 만약에 뭔가 더 플러스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로컬 밴드 같은 경우에는 직업적 특성상 사실 이동이 잦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웬디가 뭔가 헨리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 단락으로 넘어가면 Henry decided to purchase an auto repair garage and applied for a loan from a bank for the purpose. 그래서 우리 아까 2번 문제가 이 loan이었잖아요. 그래서 보면 헨리가 자동차 수리점을 purchase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apply for a loan, 대출을 신청했어요. 어디서 신청했냐면 은행에서 받았어요. 이 대출 받아서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이 자동차 수리점을 구입했다라고 한 거죠. 그럼 지금 저희가 auto repair garage는 3번 문제고 그다음에 이 loan은 두 번째 2번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1번은 끝났고 2번, 3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채무가 나오면은 우리가 뭘 읽어야 되냐면 뭘 찾아내야 되냐면 채무라는 사실을 저희가 파악하자마자 그러면 채무에 대한 룰이 어떻게 됐지? 그러면은 렌더의 인텐트가 지금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생각해 가면서 그러면은 인텐트에 따라서 그러면 책임이 어떻게 달라지지? 이런 룰을 혼자 계속 속으로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되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Because Wendy was on the road with her band 웬디가 밴드와 함께 이제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헨리 forge가 뭐죠? 위조를 한 거예요. 지금 상당히 큰 범죄를 저질렀죠. Henry forged Wendy's signature on the loan documents without her knowledge. 심지어 웬디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그 대출 서류에다가 아내의 서명을 위조했다고 했어요. 굉장히 저희가 꼭 써야 될 사실관계 같이 느껴지시죠? 그러면은 지금 사기를 친 거예요. 은행을 상대로 사기를 쳐가지고 지금 대출을 받았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부부 사이에 아까 저희가 Managing Control에서 봤던 것처럼 부부 사이에는 어떤 듀리가 있냐면 fiduciary 듀리가 있어요. 서로한테 저희가 보통 good faith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뭐 신의성실 뭐 이렇게 뭐 성간주의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가장 높은 단계의 윤리적인 의무가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는. 요 이슈가 나오겠구나라고 저희가 요걸 반드시 써줘야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The bank approved the loan using the houses as collateral. 자, 은행은 대출을 승인했어요. 헨리가 남편이 와이프의 서명을 위조했는데 대출을 승인해버렸죠.
어떻게 했냐면 그 집, 웬디가 고모로부터 증여받았지만 이제 같이 소유권에 올려준 남편의 이름을 명의에 올려준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승인했습니다. 그랬더니 헨리 purchased the auto repair garage with the loan funds. 대출 받은 돈으로 헨리가 자동차 수리점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를 봤을 때 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왜 남편의 직업이 처음에 자동차 수리하는 사람이라 자동차와 관련된 거라는 얘기를 왜 했을까? auto mechanic, 왜 자동차 정비사라는 얘기를 했을까? 자,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서 왜 남편이 아까 저희가 문제에서 보면은 직업이 자동차 auto mechanic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아내의 서명을 위조해 가면서까지 불법으로 대출을 받아서 뭐에 사용을 했냐면 아내와 함께 살 생활비, 아내랑 같이 쓰기 위한 무언가를 산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나만 사용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웬디는 지금 밴드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고 나는 자동차 지금 메케닉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지금 나만을 위해서 쓸 목적으로 지금 서명을 위조해서 대출을 받았다. 요 얘기를 저희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자동차 수리점을 구입했고 title. 자, 이제 명의를 어떻게 했나 볼까요? Title to the auto repair garage was taken in Henry's and Wendy's name in joint tenancy. 그래도 다행히 명의는 남편과 아내 공동 명의로 해서 자동차 수리점을 취득했고요. 그러면은 타이틀 자체는 저희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남편이랑 아내의 공동 면이죠. 특히 조인 테넌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명확하게 조인 테넌시 같은 경우에는 동등한 거의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타이틀 자체는 커뮤니티 프로퍼티에 해당을 할 텐데 지금 그 타이틀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를 취득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아까 담보로 저희가 제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부부 사이의 공동 재산이 담보로 쓰였다는 거, 요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아내한테도 아마 50% 인트레스트가 인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받은 그러면은 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집도 만약에 CP고 그 다음에 이 auto repair garage도 공동 명의면 그러면은 빚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채무도 그러면 반반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서 넘어가야 되겠죠. 자,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금 이 forge 된 거에 대해서 지금 fiduciary duty 위반이라는 거를 저희가 같이 상기하면서 문제를 계속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단락으로 넘어가셔서 After a while, Wendy told Henry that the marriage was over. 자, 얼마 후에 웬디가 헨리한테 이제 결혼이 끝났다고 말을 했어요. 그럼 이제 다시 legal separation 이슈를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She stopped returning home and also stopped sending money to Henry. 자, 그녀는 더 이상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저희가 1번에서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separation 됐나? 아닌데 주기적으로 집에 온다고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separation 됐겠는데? 라는 생각을 저희가 할 수 있겠죠. And also stop sending money to Henry. 그 다음에 돈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웬디의 인텐트도 이제는 확실한 거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she began making independent investments with her earnings. 그 다음에 separation이 만약에 저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해줄 거지만 이 정도 사안이면은 이제 separation이 있다고 볼 확률이 높으니까 separation 이후에 웬디가 독립적으로 투자를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내의 separate property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작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Henry was unable to make the loan payments. 자, 대출금을 갚을 수가 없었어요. 대출금 납부가 안 됐고 and the bank demanded payment of the loan in full. 뭐를 했냐면 은행이 전액 상환할 거를 이제 요구를 했죠. Shortly thereafter, Wendy filed for dissolution of marriage. 그러면은 여기서 근데 이 이후에서야 웬디가 이제 혼인 관계를 종료하자고 소송을 제기를 했네요. 그러면은 이 관계는 왜 줬을까요? 앞에서 단계에서 이미 separation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혼 소송을 나중에 했으니까 separation이 이때 있었다고 봐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마디 더 쓸 수 있게 사실관계를 줬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웬디가 이렇게 지금 아예 physical separation이 있고 돈도 더 이상 보내지 않았을 때 separation이 이루어졌다고 사실 보는 게 맞는데 그러면은 이 문장을 어떻게 쓸 수 있냐? 자, legal separation이 있었다라고 저희가 먼저 쓰겠죠. 그러면은 헨리는 뭐라고 반박을 할 수 있냐면 헨리는 아마 뭐라고 반박을 할 거냐면 이혼 소송은 당시에 아직 뭐 제기를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직 이 단계에서까지는 permanent legal separation이 아니었다라는 주장을 할 거다. 하지만 꼭 반드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게 그게 legal separation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헨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다라고 저희가 애널리시스를 한 문장 더 할 수 있는 그런 사실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 답안지 구성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되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항상 제일 먼저 community property 과목이 나오면 community property vs separate property라고 먼저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뭐 가로치고 앞으로 내가 community property를 답반지에 CP라고 쓸 거다, SP라고 쓸 거다라고 써주셔도 되고 사실 저는 줄임말을 적극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리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굳이 법률 서면처럼 정리를 안 하셔도 그냥 바로 CP, SP로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헨리, 웬디도 당연히 이름을 다 안 쓰죠. 그냥 HW로 쓰시면 되고 줄임말을 쓰실 수 있는 거는 뭐 quasi community property면은 그냥 QCP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일반적으로 쓰실 수 있는 거는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제너럴 룰을 한번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쓰는 룰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California is county property state. 자, 캘리포니아는 CP 주고 property acquired during marriage is presumed CP. At divorce, each spouse takes one half of the CP. 그래서 뭐 당연히 결혼 중에 취득한 거는 presumption이 CP고 이혼하면은 뭐 반씩 갖고 property acquired before marriage is presumed SP. Additionally, all property acquired during marriage by gift or inheritance is SP. 이런 식으로 요거는 아마 이번 샘플 앤서에서도 그렇고 많은 이제 요약서들에도 그렇고 쓸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문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나한테 내가 잘 외워지는 그런 문단이다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게 있으면 그냥 그거를 갖다가 쭉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exclusive ownership을 뭐 어떻게 할 수 뭐 예를 들어서 a spouse is entitled to the exclusive ownership of his or her SP. 그러면 SP에 대해서는 당연히 나만이 이제 배타적인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 권리가 있는 거고 unless converted to CP.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transmutation이나 이런 걸로 캐릭터가 바뀌기 전에는 이제 오로지 나의 단독 권한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답변 같은 경우에는 뭐 트레이싱 한다,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나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길게 써 있는 게 있는데 저는 추천드리는 바는 최대한 간단하게 왜냐하면 저희는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써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쓰실 수 있게 정리를 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각자 자기가 정리한 대로 한 문단을 쓰고 나서 그다음에 항상 1번 문제 The House에 대해서 보시면 제가 보면 1번, 2번, 3번까지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자세하게 목차를 여러 개 두는 형태로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쓰다 보니까 4번에는 시간이 뭐 한 3분밖에 안 남았어 라고 한다면 그냥 문단 하나만 이렇게 해서 그냥 permanent separation 이렇게 하신 다음에 permanent separation이 있다 없다 아니면은 뭐 H는 뭐 아까 이때까지 아직 이혼 소송을 제기 안 했으니까 이때는 separation 아니라고 하겠지만 지금 돈도 더 이상 보내지 않았고 집에도 오지 않는 거 보면은 이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만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자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CP죠. 근데 이 소스를 보면은 와이프가 고모한테 증여받은 거기 때문에 웬디의 SP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트랜스미테이션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보면은 트랜스미테이션의 요건이 뭐죠? 일단 라이팅으로 돼야 돼요. 구두로는 안 돼요. 라이팅으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시그니처가 있어야 돼요. 누가 서명을 해야 되냐면 이 지금 자산의 성격을 바꿈으로 인해서
불리한 사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경우에는 웬디가 내 SP인데 이거를 CP로 바꾸는 거면 웬디의 시그니처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expressly states a change in ownership. 명확하게 내가 이 소유권을 바꾸는 거라는 거, 요게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둘 사이에 트랜스미테이션이 있었다, 트랜스미테이션에 대한 뭔가 라이팅을 썼다, 아니면 어그리먼트를 했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뭐만 나와 있었냐면 아까 타이틀 다큐멘트에 대한 얘기는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니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쓰지? 라는 게 아니라 그냥 쉽게 아까 타이틀 다큐멘트가 있었는데 만약에 아무래도 저희가 공식적인 명의를 바꾸는 문서니까 당연히 서명은 있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서명은 있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게 당연히 웬디의 서명도 당연히 타이틀 다큐멘트에는 요구됐을 것이다. 그러면 시그니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복잡한 절차, 굉장히 명의를 바꾸기 위해서 서류도 많이 제출해야 되고 했을 텐데 그러면 이런 복잡한 절차를 했다는 게 결국 웬디의 명확한 의사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아니면 오히려 그냥 더 쉽게 여기에는 팩트가 제대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타이틀 다큐멘트를 명의를 바꾸는 거에 충족할 정도였으면은 타이틀 것이라면 트랜스미테이션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인정됐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그냥 하고 그냥 트랜스미테이션 됐다 안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결론은 맞는지 틀리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이 정도로 사실관계를 줬다면 왜냐하면 이 하우스에 대한 부분이 이거를 담보로 또 대출을 받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한번 잘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 The Bank Loan에 대해서는 자 당연히 presumption은 혼인 중에 취득한 거니까 CP고 그럼 source 그 채권자의 intent가 지금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렌더는 지금 명의도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담보로 내면서 대출을 줬고 그렇기 때문에 렌더의 인텐트는 커뮤니티 부부한테 대출을 주는 거지 너 혼자 써 하고 너 혼자 목적으로 써 라고 H한테 준 거는 아니다 라고 저희가 이렇게 써야 될 거고 그러니까 커뮤니티 펀드로도 다 갚으라고 부부 공동 재산으로 다 갚으라고 CP로 다 갚으라고 요청을 할 수 있고 만약에 그걸로도 다 충족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H의 SP나 아니면은 웬디의 SP에도 원래는 취할 수 있는 게 룰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 빚이기 때문에 둘이서 헤어질 때는 원래는 반반씩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breach of fiduciary duty 아까 와이프의 서명을 위조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지금 위조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대출을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까지 내가 헤어질 때 50대 50을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뭔가 한마디를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정확한 룰이나 이름 명칭이나 이런 걸 내가 알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간단하게 그런데 지금 얘가 뭐 그냥 범죄를 저질렀다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in the interest of justice 그냥 정의의 관점에서 법원이 이게 지금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법원이 이거를 웬디한테 똑같이 책임을 묻지는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아마 H의 단독 SP로 처분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써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확한 그 룰 이름을 알고 있냐 아니면은 법원이 어떤 단계를 거칠 거냐 아니면 법원에 어떤 신청을 해야 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몰라도 되시고 그냥 이 부분이 뭔가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이 부분이 이상해 이 부분이 반영될 거야 왜냐면 한쪽이 지금 남편이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돼서 아마 남편이 SP로 먼저 다 책임을 져야 될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사실관계를 이용해서 반영해서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만 쓰시면 합격점을 받으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항상 다 오픈 결론이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결국 뭐 부부 공동 명의로 그 게러지를 구매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분명히 웬디도 알았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뭔가 또 나만의 이유를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일단 뭐 CP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결론이 일로 가든 절로 가든 관계없이 내가 그 사실을 내 추론에 이용했다는 것만 보여주시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서 The Auto Repair Garage 하면은 이게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고 그 다음에 타이틀 역시 조인 테넌시로 되어 있었죠. 이거는 강력한 이제 공유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내가 50% 소유권을 가져갈 거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근데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남편은 아니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2번에서 이게 남편의 SP로 먼저 갚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여기서 한마디 그런 걸 더 높은 점수를 위해서는 그런 걸 써주실 수 있겠죠. 만약에 H가 그러면 이 뱅크 론이 모두 다 내가 다 갚아야 될 채무라면 그러면은 이 게러지 역시 다 내 소유가 100% 내 소유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H may argue that 하고 그냥 이렇게 대충 뭉뚱그려서 써주시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또 다른 논거를 생각해 보실 수 있죠. 어쨌든 하우스가 부부 공동 명의였잖아요. 이게 담보로 넣어서 그래서 결국 대출이 나왔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H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굉장히 좋은 애널리시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4번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면은 우리가 permanent separation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separation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기 때문에 이제 웬디의 separate property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1번, 2번, 3번에서 충분한 reasoning을 하시고 충분한 애널리시스를 하셨다면 4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짧게 쓰시고 그냥 뭐 룰 한 줄, 그다음에 here 한 줄, 그다음에 결론 한 줄 이 정도만 쓰셔도 당락에는 별 영향이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 항상 좋은 인상을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윗부분에서는 공을 들여가지고 애널리시스를 하고 뒷부분에서는 시간이 없다면 부담을 가지지 말고 다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아예 안 쓰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라도 내가 이 이슈는 파악하고 있다. 뭘 써야 될지는 알고 있다라는 부분은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1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